안녕하세요. 오늘은 인천 덤퍼 420마력 장균 사장님 사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 6월이면 제가 제품을 개발한 지 불과 2년입니다. 버스도 하고 승용차도 하고 화물차도 하고 이런 단계였었는데, 장균 사장님은 2007년 7월 4일날 장착하고 연료비를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만큼 아꼈느냐? 그 당시에 다들 운전 못했어요. 그냥 탕발이 뛰니까 자갈도 싣고 모래도 싣고 그런 공사가 많았죠. 그래서 평상시에 운전할 때 2007년 6월달 연료비가 620만원 들어갔습니다. 7월 4일날 장착을 하고 610만원 들어갔는데, 장착하자마자 기본적인 교육은 시켜드렸어요. 시켜드리고 본격적으로 7월 10일날, 그러니까 6일 정도 지나서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교육을 빡시게 해드렸습니다. 교육을 마치고 나서 야간에 모래 적재를 하고 빗길 주행 상태에서 인천, 충주, 판교, 인천 이렇게 도착을 했는데, 380km 주행에 83리터 사용하고 연비는 4.58 나왔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왜? 이때 배워가지고 바로 운행을 그대로 해본 거예요. 4시간 동안 교육한 그 상태 그대로 바로 해보니까 연비가 4.58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죠. 그런데 저는 그 당시에 그 전부터 연비가 당연히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덤퍼 운전자분들한테는 이 4.58km가 낮은 연비가 아니었던 거였어요. 해서 장균 사장님은 자기 사무실에 있는 차량, 덤퍼 차량이라든가 또 다른 차주분들한테 엄청나게 홍보를 했습니다. 홍보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당시 연료 절감이 그래 되는 제품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또라이 아니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처음에 많이 받았어요. 오해를 받다 보니까 논쟁도 많았죠. 그리고 그 논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분은 어떻게 했냐면, 운행하고 차계부 적고 기름 들어간 거, 그 다음에 동료들한테 같은 코스 같이 일해보자 해가지고 같이 일을 하고 기름 주유 딱 하고 이런 작업을 엄청나게 한 거예요. 그렇게 한 분 한 분 말로 해서 안 되니까 그냥 같은 공사장에 들어가서 기름 가득 넣어놓고 같이 들어가서 똑같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넣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분, 두 분 믿기 시작하고 인천에 화물차량 덤퍼 파급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판매하는 방법은 뭐냐면, 이건 연료 절감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원한다고 해서 막 달아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대 달고 교육시키고 또 추가적으로 또 교육을 하고 이렇다 하다 보니까 대수를 많이 팔 수 있다, 순식간에 판다,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기 때문에 장착을 하고 뒤에 타고 가르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나게 걸립니다. 많이 팔고 싶죠, 마음은. 그런데 많이 팔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효과를 당연히 보게 해야 되니까요. 그냥 지금과 같이 연료 절감기다 하면 어떻습니까? 달아봐, 효과 없으면 환불해줄게, 이렇게 많이 영업을 하죠. 그런데 소비자가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당장의 효과입니다. 어떤 제품을 달고 교육을 받던 어떻게 하든 간에 투자를 했지 않습니까? 투자를 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장비를 달아놓고 일주일 정도
타보시라. 연습을 기본적으로 애습을 해두시라예요. 그러면 애습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애습을 하는 순간에 연비 차이가 나타나거든요. 5% 10% 이런 식으로 연비가 올라갑니다. 그럼 올라가는 과정에서 자기가 애습을 하는 과정에서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궁금한 게 또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중간중간에 전화 주실 때 또 이렇게 타라 저렇게 타라 설명을 해드립니다. 그래도 알아듣는 분 있고 못 알아듣는 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타서 같이 운행을 합니다. 운행을 하면서 모니터가 있기 때문에, 분석 장비가 있기 때문에 운전하는 걸 그냥 봅니다. 확인. 모니터를 보면 어떻게 운전하는 게 다 보이니까 보고 잘못된 부분, 도로를 같이 보면서 이래 타라 저래 타라 가르쳐 버리는 거죠. 그러면 또 올라갑니다. 자, 5% 10% 이래 올라가신 분, 15% 올라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10% 정도 올라갔다 치죠. 올라간 상태에서 뒤에 타고 가르칩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방향을 정해준다는 거예요. 잘못된 부분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 실기지 않습니까? 잘못된 부분 터치해주면 그 부분을 고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연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학규 사장님은 연비가 자기가 평상시에 한 달에 620만원 썼는데 7월 달에는 410만원 밖에 안 썼다. 뭐 차계부 있고 영수증이 있으니까 기름값 차이가 확 나잖아요. 매출 똑같이 뜨고. 그러니까 최학규 사장님은 한 달에 200만원 꼴 차이 나니까 흥분을 하신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하고 싸운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그냥 혼자서 내 절약 많이 돼 이렇게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당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되고, 그러면 같은 공사장에 들어갔을 때 기름 가득 넣고 같이 운행하고 하루 종일 운행하고 나서 탕수 똑같이 맞춰서 운행하고 주유해가지고 확인시키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한 분 이렇게 해서 장착해드리고 교육시켜드리고 또 모른다 하면 또 가르치고 이렇게 뒹굴고 살았습니다. 자, 화물차주분들이 원하는 거는 연료를 절약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연료를 절약시켜줘야 되는 게 기본이죠. 연료절감기를 팔았다. 지금 연료절감기 파시는 분들 있죠. 장착해보고 효과 있으면 돈 주고 효과 없으면 반품해라 이러는데 이건 아닙니다. 고철 파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투자를 했으면 노력해서 같이 기름값을 아껴보자 하면 저는 충분하게 가르쳐 드립니다. 왜 연료비를 아낀다 했으면 아껴야죠. 아끼게끔 도와줘야죠. 그래서 연료절감 실패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냥 말로만 이렇게 타라 저렇게 타라 하면 뭐 5% 정도 아낄 수 있겠죠. 그런데요, 장비를 들이대 놔놓고 가르치면 제가 가르친 내용대로 자기 자신이 운전을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실시간으로 보이니까 고쳐버리면 되는 거예요. 고쳐버리면 기름값은 당연히 절약됩니다. 아시겠죠?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